2003년 11월 1일,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 호수에 있는 아이비 밴드라는 조용한 마을.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나무들은 가을빛을 잃어가며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인 사만다의 5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거실에는 공룡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사만다는 사촌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초를 끌 시간이 다가오자 사만다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 엔지였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엔지는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만다의 눈은 계속 현관문을 향했고 초는 이미 2번이나 불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시간이 늦어갈수록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누군가 말을 시작하길 기다렸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인 메리가 엔지는 곧 올 테니 케이크를 먼저 먹자고 말하고 나서야 초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늦은 저녁, 조용하던 집 앞 진입로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는데 문 앞에 선 사람은 엔지가 아닌 그녀의 남편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본 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지는 오늘 오지 않을 거예요. 메리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깊은 숨을 들어 마신 뒤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어요. 다른 남자와. 그 말은 온 가족의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린 사만다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안 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당황과 불신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방은, 차는, 전화는,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 그녀의 질문에 마이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 말은 어설펐습니다. 너무 간단했고 너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거. 집에 걸려있던 커다란 사진 콜라주. 그건 가져갔어요. 그 말은 의도한 듯 너무 정확했고 누가 봐도 미리 준비한 문장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전화기를 들고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변함없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메리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이 실종됐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녀는 절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무심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가출, 여행, 연애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며칠 기다려 보세요. 단 몇 분 만에 조서는 끝났고 경찰은 사건을 다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 특히 농촌 지역에서 성인의 실종은 범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집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들을 놔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엔지도 그러한 경우에 속했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 메리는 우편함에 들어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글씨체는 엔지를 닮았지만 문장은 어색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텍사스로 가는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곧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맨 마지막 문장 아래에는 그레이라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엔지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공백, 글자의 눌림, 말투, 표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연락이 왔잖아요. 실종이 아니라 자발적 이동이네요. 그리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엔지는 단지 가출한 아내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 다음에는 항상 자의적 실종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은행 계좌 정보, 급여 명세서, 전화번호 목록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보니 하나도 움직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출금 기록도, 운전 기록도 그녀가 사라진 날을 기점으로 멈춰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자의적 실종이라며 어떠한 조사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한 지역 기자가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금방 느꼈습니다. 실종 정황이 유력한데 경찰이 귀찮아서 덮었다고 판단한 그녀는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기록을 모으고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했고 결국 엔지의 어머니 메리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메리는 기자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딸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자료를 모은 기자는 엔지의 남편 마이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떠났다고 주장한 사람. 그와 마주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엔지가 떠났다고 했죠? 그런데 왜 실종 이후 바로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했나요? 마이크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던 기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당신 것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맞나요? 마이크는 숨을 내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답변을 계속 피하자 기자는 아예 대놓고 물었습니다. 마이크, 당신이 엔지를 죽였습니까? 그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얼굴 근육이 떨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니요? 라고 답했죠. 기자는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냈고 여론을 인식한 듯 경찰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증언, 거짓말, 모순, 행동 패턴, 재정 기록, GPS 로그, 그리고 편지 필적 분석.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엔지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이크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그를 압박했고 끝내 그는 무너지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린 싸웠어요. 그녀가 넘어졌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그녀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자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소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번복하고 또 번복했습니다. 한 번은 담요에 싸서 호수에 섬에 버렸다고 했고 다른 버전에서는 땅에 묻었다 했습니다. 의심가는 장소 몇 군데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끝내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추궁해 보았지만 그는 매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는 추가로 어떠한 자백도 하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유죄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대가로 겨우 7년. 그의 자백은 불완전하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마이크는 4년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출소 당시 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모릅니다. 라고 짧게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엔지의 생일, 실종일, 그리고 사만다의 생일이 되면 메리는 여전히 딸을 기리며 작은 촛불을 켭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딸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녀의 오랜 바람이 꼭 이뤄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